여덟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단독주택인데 토지는 3분의 1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인데 강제 경매로 1,800만 원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취하될 확률이 한 7, 80%는 되는데 의외로 우리 같이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그 돈을 갚아서 취하를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걸 아는데 의외로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취하시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낙찰을 받으신 분들은 가서 주인이 모를 때는 이거를 1,800만 원을 갚아서 취하를 시키십시오 하고 가르쳐줘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취하를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잔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물건이 건물은 전체를 사고 토지는 3분의 1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싸게 샀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팔려면은 나머지 토지 3분의 1을 내가 다시 다 매입을 해 와야지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낙찰 받고서 취하가 되지 않는다면은 나머지 토지 3분의 1을 우리가 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건물 나왔는데, 자, 등기부 등본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물은 전부 다 주 누구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지는 누구 거죠? 김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 여기 보면 토지, 건물은 전부 다 여기 보게끔 되면 세 사람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순위가 설정이 되는 건데 이거는 설정이 되어 있는 데서 경매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강제 경매로 집어넣기 때문에 요 한 사람의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3분의 1, 건물은 전체인 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3분의 1 감정가격이 토지가 3,200만 원이죠. 그러면 3,200만 원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토지 전체로 얘기한다면 한 1억 정도쯤 되는 거죠. 감정이 보면 건물이 3,600이죠. 그러니까 토지 전체, 건물 전체로 감정을 하게끔 되면 약 1억 4천 정도가 감정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의창에서 수협에서 1950, 1300, 2000 그러니까 3천, 4천, 5천 정도를 제가 보면 담보로 잡고 땅하고 전부 다를 대출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땅을 3분의 1과 건물 전체로 낙찰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3분의 1 건물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건물 주인인 거죠.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전세를 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내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 건물을 얼마로 전세를 주냐면 1억 5천에 전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세 계약서를 쓰고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는 여기 나머지 땅 주인이 있죠. 땅 주인이 보면 우리는 주 누구를 샀으니까 여기 땅 주인과 이 사람을 우리는 만나러 가서 토지 3분의 1, 3분의 1씩을 팔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팔겠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팔겠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안 맞으면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할 수 없이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전부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들어와 있죠? 1억 5천에 먼저 세입자가 들어와 있죠. 전세.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건 후순위고 선순위 세입자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감정 가격에 1억 4천에 시작을 해서 1억 5천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1억 4천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있는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자기가 받아가지 못하는 1,300만 원은 낙찰자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1억 5천 이상을 주고 이거를 살 사람이 없지 않는가를 보고, 또 만약에 이 경우에 1억 5천 정도에 팔린다 그러면 우리가 배당을 받아도 문제될 건 없죠, 보면. 자,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겠죠. 왜?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는 이거 지금 41%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한 24% 정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24%에 떨어진 거를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내가 건물에 대한 걸 배당을 받고 토지 3분의 1에 대한 걸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땅에 대한 3분의 1씩을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토지 건물을 전체로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토지 건물을 전체로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물이 우리 거는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3분의 1씩을 배당을 받기 전에 아마 여기에 있는 그 외 의창수산협의회에서 이 사람보다 먼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배당을 먼저 받게끔 되고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아마 받아가지 못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에 여기에 보게끔 되면 이 사람들이 그 배당을 일부는 받아가겠죠. 먼저 우리가 이걸 얼마에 낙찰을 받으면은, 자, 일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로 되겠겠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천만 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토지의 3분의 1과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은 여기에 그 의창 수협에서 배당을 받아갖고 우리가 돈을 가는 걸 배당을 자기네들 다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건물과 3분의 1은 일단은 우리 거가 되고 의창 수협에서는 자기 배당을 다 못 받은 거죠, 보면. 그래놓고 우리는 또 다시 팔자고 하게끔 되면 토지의 3분의 1씩을 또 의창 수협에서 배당을 받아가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배당받을 게 없게끔 되면 우리로서는 뭐 의창 수협에서 1순위도 저당 설정을 없앨 수 있고 토지 3분의 1 있는 것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토지와 건물을 전체로 다 낙찰받은 후에 제3자한테다가 팔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여기가 땅이 감정가격이 한 1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건물도 쓸만하기 때문에 여기에 팔을 때는 땅 가격을 한 1억 정도에 보고 건물은 치지 않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얼마든지 1억 정도에는 또는 8, 9천 정도에는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3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도 해볼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진해에 있는 물건을 추천을 한 겁니다. 자, 9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9번째 물건은 공장입니다. 이 공장인데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공장인데 토지가 618평이고 건물이 298평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12억인데 4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의 감정 가격이 7억 7,600입니다. 자, 제가 이 땅을 투자를 할 때 권리 분석을 하고 현황을 가서 봤을 때 제가 무엇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가를 제가 가르쳐드린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이 뭐냐면은 내가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그 땅에 인허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 땅의 용도 지역이나 뭐 규제도 중요하지만은 내 땅까지의 기반시설이 중요합니다. 그 기반시설은 크게
세 개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진입도로, 두 번째 배수로, 세 번째에 전기, 이런 것이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땅을 내가 싸게 나와서 가서 개발해서 팔아야 되겠다고 봤는데 내 땅에서부터 기반시설이 없을 때는 그 기반시설을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땅값보다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가격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투자할 때는 내 땅에서부터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만큼 만들어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요건인데, 공장으로 지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기반시설이 이미 다 돼 있다는 얘기고, 전기도 공장에서 쓸 만큼, 가정에서 쓰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쓸 만큼의 변압기가 설치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완벽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땅은 감정가 가격대로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 가격보다 떨어진 이 4억 2천을 예를 들어서 4억 5천에 매도를 해서 얼마에? 7억 7천에 팔 수 있는 땅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를 4억 5천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입찰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팔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7억 7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을 받을 때 7억 7천에 팔고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얼마야 되기 때문에 나는 돈을 이거를 투자했을 때 약 7억 정도를 5억 정도를 투자하게끔 됐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 이하로 내가 입찰을 써서 낙찰 받으면 버는 거고, 낙찰 못 받으면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미련 갖지 말고 지르지 말고 낙찰 받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이 얘기는 공장은 법인으로 낙찰을 받고, 내가 법인으로 낙찰을 받으면 내가 대표이사인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땅과 건물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법인의 대표이사, 즉 주식을 매도하는 겁니다. 주식을 매도했을 때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세도 절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건을 또 보시겠습니다. 건물 자체는 이렇게 그 벽돌집이 있고 나머지는 철골조거든요. 이렇게 철골조로서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감정가격에 포함이 됐는데, 이 기계를 쓰시는 분들은 뭐 기계가 뭐 몇천만 원이 갈 수도 있고 좋지만은 이 기계를 쓰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는 고철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철골의 건물이나 이 기계는 전부 다 없는 걸로 생각하고 완전히 땅만 투자를 해서 땅만 판다. 어떤 땅? 기반시설이 돼 있는 땅. 그렇기 때문에 건물과 기계는 그냥 내 땅을 사는 사람에게 땅 감정 가격대로 그냥 매도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입찰을 하셔야지 돈이 된다는 겁니다. 10번째 물건인데 이 10번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송산, 당진시 송산면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가 경매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공업사 영업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가서 봤을 때 여기에 그 공업사인데 그 공업사에 자동차 공업사다 보니까 페인트 칠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페인트 칠하는 곳이 불이 난 후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여기 가면 보면 이 기계나 뭐 이런 것이 보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감정 가격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을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잡으십시오. 여기 보면 기타 기계 가고 뭐 해서 제시의 건물 이렇게 있는데 그 기계가 다 없는 걸로 해서 없어진 거라서 매각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은 건축물 관리자인데 건축물 관리자에 위반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위반 건축물로 돼 있는 것이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 위반 건축물로 돼 있는 거를 낙찰 받으시면 다 철거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건물 이렇게 세 동인데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리프트가 있고 여기 있는데
깨끗하죠. 지게가 하나도 없죠.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난 후로 비어 있다니까 낙찰 받아서 그 쓰레기 같은 거 있는 걸 조금 정리를 하시고,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시고 불법 건물을 다 정리해서 깨끗이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공업사로 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을 그 운영을 하다가 가지고 계시다가 주식으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것이 이 방법인데, 여기도 보게끔 되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입구의 옆이거든요. 그렇게 외딴 곳이라고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땅 가격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얼마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지금 3억 9,700으로 돼 있죠? 최저 가격이. 근데 여기 토지는 얼마 가격이었죠? 6억 9,700이 돼 있죠. 그러니까 4억 주고 사서 7억 정도에 팔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불법 건물 철거도 해야 되겠죠.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돈이 그 한 1,000만 원이든지 뭐 얼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원가에다가 삽입을 해서 계산을 하고, 이것도 법인으로 사서 주식으로 팔고 나오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1번째 물건인데, 이거는 서산시 지곡면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이라고 허가는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장은 아니고 창고가 아닌가 싶은데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1990.73평이면 약 2,000평이 되고, 건물은 2,000평 되는 것에 건물은 155평, 다시 말하면 한 50평 정도쯤 되는 건물이 3동이 있다를 보다 보니까 이게는 땅이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야적장으로 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도 뭐 지금 얼마로 돼 있죠? 감정 가격이 7억 2,200이 되는데, 여기 보면 토지 감정 가격이 얼마? 11억 3천인데, 그러니까 토지 감정 가격이 11억짜리가 지금 7억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이렇게 넓죠? 이렇게 넓은 땅에 여기 보면 공장이라고 되는데 창고가 3개가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는 이대로 쓰고 이거는 이대로 써도 1,000평씩 해서, 1,000평은 창고 끼고 야적장 있는 걸 보고 1,000평은 그냥 매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정도 땅이 상당히 큽니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서산시 지곡면에 이렇게 큰 공장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반을 분할해서 파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데, 이거는 그 용도 지역이 뭐 일반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보기에는 이 토지 이렇게 분할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분할해달라고 그냥 분할해 줄 거니까 분할해서 오른쪽 거 따로 왼쪽 거 따로 이렇게 파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원칙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보면 그 지금 창고 임대업이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을 공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산업단지 내에 있지만은 어떻게 창고 임대업으로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땅을 팔지 마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낙찰받아서 창고업을, 임대업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바깥에 이렇게 야적해놔 있죠. 안에는 철골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창고는 높지만 물건이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죠. 그러니까 공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창고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2번째 물건입니다. 12번째 물건은 양평읍 양근리에 토지 공유물 분할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가지고 경매로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건축물 관련 3개가 있는데 안 누구가 있고 박 누구가 있는 걸로 해서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토지 소유자 중 여기 보면 여기 황누구는 토지 소유자 다시 말하면 지분권자 박과 안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서 건물 120평 대지 500평을 임대를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게끔 되면 우리가 경매로 나온 땅이 300평인데 500평을 임대를 했다는 얘기는 이 옆에 다른 땅도 같이 갖고 있어서 같이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공유물 분할로 나온 건 그 옆에 땅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본 경매 사건 집행 권한이 여주지연 22 가단 16958 공유물 분할 사건 판결 주문 중 그러니까 이걸 공유물 분할을 판결을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피고 누구 안 누구는 여기 보면 안 누구가 아까 지분권자입니다. 안 누구는 원고에게 공문위에게 보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하고 거기에 있는 세입자는 뭐야? 퇴거를 해라.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이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이 아닌 다시 말하면 안 지분권자 안 누구가 불법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때 이거를 철거해라. 그 다음에 거기 세 들어있는 사람은 나가라. 이렇게 판결문을 내린 걸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낙찰을 받게끔 되면 여기 피고 누구한테다가 이거를 뭘 해라? 철거와 지료를 다시 소송을 해서 이 건물을 우리가 넘겨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평가가 1억 7천으로 돼 있는 17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건물은 매각 제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을 12억으로 해서 8억 4,70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땅값이 실질적인 감정가보다는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황누구가 해서 9천 얼마 보조금 이렇게 했는데 대항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판결을 철거하고 여기 세입자는 나가라. 그 다음에 건물주인은 철거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건축물 관련해 박누구로 돼 있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뭐로 돼 있죠? 박누구로 돼 있죠. 또 하나는 누구로 돼 있죠? 보면 박누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주식회사 공유자가 154분의 3을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 건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가 언제 했죠?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제적 기간이 지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보면 그 스피드 옥션에서 소멸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위치는 이렇게 그 어디냐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근린 생활시설을 지어도 되고 다세대를 지어도 되는데 여기 보면 양평에 가면 다리가 옛날 다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 다리인데 옛날 다리 건너서 여기 뭐야 여주 쪽으로 가는 그 도로에 여기 입구에 거기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양평읍사무소가 있고 여기에 뭐야 양평군청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양평 뭐야 기차역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양평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가격으로 떨어지니까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금 이렇게 장작구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음식점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13번째 물건인데 이 13번째 물건서부터는 이제 아파트 지분 매각입니다.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의 2분의 1 강제 경매로 해서 3,938만 원인데 부부 거주인데 여기 보면 선순위에 보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있고 그 후에 2순위로 강제 경매가 3,93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주인들이 보면 여기 보면 박누구와 서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둘이 같이 있고 하나는 83년생이고 78년생이라면 이거는 두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부가 이 집에서 그대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3,938만 원을 갚아갖고 취하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취하 확률이 90%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취하 동의서를 찍어달라 그러면 한 300에서 500만 원을 받고 취하 동의서를 띄워주면 되고 한 보름이 지났는데도 취하 동의서를 하러 오지 않으면 한번 찾아가서 여기에 사시는 분을 만나 뵙고 여기에 취하를 시킬 것이냐 취하를 안 시킬 것이냐 확인해보고 취하를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봐야 되겠죠. 우리는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잔금을 내야 되겠죠. 잔금을 내게끔 되면은 우리는 이 사람 보고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 건물의 아파트 2분의 1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달라고 청구를 하고 그 지료를 가지고 이 사람의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서로 예의가 잘 돼서 취하를 시키면 취하 동의서를 해주면 되고 취할 돈이 없다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잔금을 내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팔아서 나누자 하게끔 되고 감정 가격에 우리는 감정 가격에 지금 얼마를 받냐면 70% 정도를 낙찰을 받고 감정 가격에 한 1,000만 원 정도만 싸게 내놓으면 한 2, 3개월 안에 팔리게끔 되면 만약에 취하가 되면 취하 동의서로 해서 잔금 안 내고 한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몇백만 원 벌고 끝내는 거고 만약에 취하가 안 된다면 잔금을 내고 1차적으로 같이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한 3, 4개월을 걸려서 팔고 나누는 거고 만약에 그것도 안 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지조 청구를 해서 상대편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로 우리가 가져와서 전부 다를 우리 걸로 만들어 놓고 제3자한테 다 파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아파트 지분 매각인데 2분의 1 지분 매각은 똑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5,8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낮습니다. 왜인가 하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자 전부 다 22년, 23년, 23년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 살아있는 압류인데 권리자가 국가라는 얘기는 국세라는 얘기 냈다는 얘기가 부천시라는 시세도 안 냈다는 얘기거든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국세는 뭐예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아닙니까?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뭐죠? 보면 우리 그러니까 국세를 안 냈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면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취하를 안 시킬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잔금을 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잔금을 내고 같이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팔고 나누자고 하면 만든 건데 여기 보면 이 거래 가격이 여기 보면 부천시이기 때문에 아까와는 달리 이 가격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이 떨어져 있다고 할 때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맞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아주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15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일반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161평이 기왕 경매로 나왔는데 감정 가격이 4억 2,300짜리가 1억 4,5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아마 여기에 이 파주시의 땅이 제가 보면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그 가설 건축물 추초 신고를 했는데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 가설 건축물 추초 신고한 거는 이거는 허가가 취소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 지금은 이렇게 그 항공사진으로 스마트 국도를 보면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허물고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경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동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앞에 도로나 수도나 배수로나 기반시설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을 감정 가격의 80%에만 판다고 하더라도 감정 가격이 맞다 그러면 팔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을 받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예를 들어서 3억만 입금을 시키시고 나머지는 당신이 가지십시오 하게끔 되면 팔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이 감정 가격도 높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면 그렇다고 해도 34%의 낙찰을 받는 것은 이 4억 2천짜리가 감정 가격이 3억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돈이 남으면 우리는 2억 5천에만 팔아도 돈이 되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추천한 일반 토지인데 아무 문제 없다. 16번째 물건입니다. 안성시 대덕면의 답인데 공유물 분할 경매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안성의 땅이 상당히 좋은데 18억짜리가 8억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떨어졌냐고 보니까 이게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공유물 분할 경매를 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땅에 수용이 될 수 있게 여러분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다는 얘기.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이 계획이 1년에 되는지 2년에 되는지 3년에 언제 되는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목이 되지라 그러면은 우리 땅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 대지인 경우에는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거를 수용을 해달라고 하면 감정평가에서 수용을 해주는데,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답이다 보니까 이거는 수용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대로 지금 토지를 분할해달라면 분할해 줄 겁니다. 분할해서 여기에 수용이 되지 않는 땅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땅은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용을 하게끔 되면 보상을 받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50% 이상의 수용이 되기 때문에 49%까지 떨어졌는데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최저가로 나 혼자 단독 공찰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한 60, 70%는 되지만은 여러분 판단에 맡겨서 뭐 이번에 그냥 최저가로 들어가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고 하실 수도 있고, 이 근처에 가서 반으로 돼 있는 것이 매매가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반 팔아서 원가를 건질 수, 우리 투자금을 건질 수 있다고만 한다면은 팔고, 나머지 수용되는 땅은 가지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수용되면 보상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만약에 이 경우에 요 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도를 해서 투자금을 건질 수 아직까지는 건지기 부족하다 할 때는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추천을 한 건데, 안성이라는 곳은 지금 서울서부터 세종시까지 스마트 고속도로가 지금 안성까지 개통이 돼 있고, 그 바로 위로 용인이라는 곳에 이 반도체가 생기는 공장이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배후
공장으로서 안성이 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성이라는 땅은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 추천하시는 분이 그래도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떨어지면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다음 2주 후에는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추천 물건 설명한 것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버스를 놓치면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느긋한 마음으로 입찰해 가시고 낙찰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입찰을 하시면은 지르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